모기지 이자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모기지를 리파이낸스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함께 모기지를 리파이낸스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같이 알아보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가이드 줄리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상업적인 우편물이 아주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기지를 리파이낸스 하면 돈이 많이 절약이 되니 모기지를 리파이낸스 하라는 우편물이 많이 옵니다. 그 우편물들을 볼 때마다 리파이낸스를 하면 돈이 많이 절약이 된다고 하니 리파이낸스를 꼭 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리파이낸스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이자율이 싸니 당연히 이자도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무턱대고 리파이낸스를 한다면 모기지를 리파이낸스 하기 전보다 이자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꼼꼼히 따져야 할까요? 그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리파이낸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리파이낸스를 결정하시기 쉽도록 리파이낸스를 하시기 전에 무엇을 알아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리파이낸스가 돈을 절약해 주는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파이낸스 알아보기 출발!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모기지의 리파이낸스는 원금이나 이자와 같은 금액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숫자 계산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예에서는 계산 편의상 세금과 집 보험금은 생략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리파이낸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리파이낸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이낸스를 한국말로 하면 재융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5%의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현재의 이자율이 3%라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자율을 5%에서 3%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모기지를 리파이낸스 하는 이유는 이자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리파이낸스를 언제 해야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율이 아주 낮은데요. 오늘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상환 3%입니다. 만약 5년 전에 30만 불을 3.6%의 모기지 이자율에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현재의 이자율인 3%에 리파이낸스를 하는 것이 이자를 절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5년이나 모기지를 내왔으니 리파이낸스를 하지 않고 3.6%의 이자율로 나머지 25년을 내는 것이 더 나을까요? 먼저 리파이낸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바로 총 이자 금액만 알면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는 처음의 이자율로 지금부터 나머지 융자 상환 기간 동안에 내야 할 총 이자 금액이 더 많은지 아니면 새로운 이자율로 새로 정한 융자 상환 기간 동안에 내야 할 총 이자 금액이 더 많은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앞의 예에서는 남은 상환 기간이 25년이므로 3.6% 이자율로 25년을 내는 총 이자 금액과 이자율 3%로 리파이낸스를 한다고 하면 그 이자율 3%로 새 모기지의 상환 기간, 여기서는 30년입니다. 그래서 3%의 이자율로 30년 동안 내는 총 이자 금액을 비교해 이자 금액이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의 총합은 다음 세 가지 항목을 알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은 monthly payments, current balance, total payments입니다. current balance는 현재부터 남은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융자의 원금의 합계이고 monthly payment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입니다. total payment은 상환 기간 동안에 지불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입니다.
total interest는 이자의 총 합계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과 그 항목들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total payment과 total interest를 구하는 공식은 그리 어렵지가 않지만 monthly payment과 current balance를 구하는 공식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워서야 리파이낸스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자 금액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monthly payment과 current balance를 계산해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monthly payment은 이 웹사이트에서, current balance는 이 웹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항목을 웹사이트에서 계산하고 나머지 두 항목은 그리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 직접 계산하여 총 이자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웹사이트와 공식을 이용하여 총 이자 금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년 전에 30만 불을 3.6%의 이자율에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이자율이 3%로 하락하여 모기지를 현재의 이자율인 3%에 30년 상환으로 리파이낸스를 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3.6%의 이자율로 25년을 낼 때의 총 납입이자 금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monthly payment을 구합니다. 실생활에서는 monthly payment을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monthly payment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몰기지 어마운트 칸에 처음 얻었던 융자 금액을 적습니다. 여기서는 30만 불입니다. 다음은 상환기간 30년을 적고 이자율에 3.6%를 적습니다. 그러면 monthly payment이 1,363불 94센트가 나옵니다. 다음은 current balance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자 금액 30만 불에 대해 5년 동안 3.6%의 이자율로 모기지를 갚은 후에 얼마의 융자 원금이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융자 원금은 이 웹사이트에서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웹사이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각 항목에 대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론 어마운트에 30만 불을 입력하고 monthly payment에 전 웹사이트에서 구했던 값 1,363불 94센트를 입력합니다. term in months에 30년은 360개월이므로 360을 입력하고 month left에 남은 상환 기간은 360개월 중 5년, 즉 60개월 동안 모기지를 냈으므로 30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자율이 계산되어 나와지고 아래에 상환해야 할 융자 원금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융자 원금은 26만 9,551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otal payment, 즉 남은 기간 25년 동안 내야 할 융자 원금과 이자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공식은 total payment은 monthly payment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remaining year, 즉 남은 융자 상환 기간이고 그 값을 대입해보면 1,363불 94센트 곱하기 12 곱하기 25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값은 40만 9,182불입니다. 즉 앞으로 3.6%의 이자율로 25년 동안 내야 할 총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40만 9,182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자의 합계 total interest는 total payment minus current balance, 이 공식을 이용하여 구합니다. 40만 9,182불 마이너스
26만 9,551불은 13만 9,631불. 그러니 우리가 알고자 원했던 총이자, 즉 3.6%의 이자율로 25년 동안 내야 할 이자의 총 합계는 13만 9,631불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현재 남아있는 융자 원금 26만 9,551불을 3% 이자율로 30년 동안 리파이낸스 한다고 할 때의 총 이자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urrent balance는 26만 9,551불이고 Monthly payment은 웹사이트에서 구합니다. Monthly payment은 1,136불 44센트입니다. Total payment은 1,136불 44센트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 즉 40만 9,118불이 나옵니다. Total interest는 40만 9,118불 마이너스 26만 9,551불이고, 즉 총 이자의 합계는 13만 9,567불입니다. 이 금액이 이자율을 3%로 리파이낸스 했을 때 내야 하는 총 이자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current balance 26만 9,551달러를 3.6%의 이자율로 25년간 낸다면 지불할 총 이자 금액은 13만 9,631불이고 26만 9,551불을 3%의 이자율로 30년을 낸다면 총 이자 금액은 13만 9,567불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 13만 9,631불 마이너스 13만 9,567불은 64불입니다. 그러니까 3.6%의 이자율을 3%로 재융자한다면 64불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64불 절약하게 되니 리파이낸스 해야 할까요? 64불 때문에 리파이낸스를 한다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리파이낸스를 할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인데요. 리파이낸스를 하게 되면 집을 융자를 얻어서 살 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파이낸스 수수료는 거주하는 주와 카운티에 따라 그 항목이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피, 신청 비용이 있고 론 피가 있습니다. 론 피에는 오리지네이션 피, 크레딧 리포트 피, 텍스 서비스 피, 언더라이팅 피, 다큐멘트 프레퍼레이션 피, 와이어 트랜스퍼 피, 오피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피가 포함이 되고요. 그 밖에도 인스펙션 피, 어프레이절 피, 타이틀 피 등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집을 구입하실 때 융자를 얻을 때와 마찬가지로 리파이낸스 할 때도 융자를 내어주는 기관이 리파이낸스 수수료가 얼마인지 클로징 커스트 스테이먼을 제공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파이낸스를 할 때의 수수료는 집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클로징 비용과 비슷한데요. 리파이낸스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3,000불에서 5,000불 정도입니다. 이 리파이낸스 비용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클로징 비용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놓은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께서 리파이낸스 수수료를 계산하기 쉽도록 리파이낸스 수수료 계산기 웹사이트 주소를 영상 밑에 적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리파이낸스의 수수료가 5,000불이라고 가정한다면 앞의 예에서 3%에 재융자할 경우에 64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5,000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재융자할 경우에 오히려 5,000불 마이너스 64불은 4,936불이므로 4,936불만큼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리파이낸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리파이낸스를 해야 할까요? 다음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앞의 예에서 모든 조건을 같다고 하고
새로 리파이낸스 하는 모기지 기간을 25년이라고 한다면, 즉 5년 전에 30만 불을 30년 상환 3.6%의 모기지 이자율에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이자율이 3%로 떨어져서 모기지를 이자율 3%의 융자 상환 기간을 25년으로 리파이낸스 한다고 할 때 먼저 3.6%의 이자율로 25년을 낼 때의 총 납입이자 금액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음과 같고 Current Balance 26만 9,551불 Monthly Payment 1,363불 94센트 Total Payment 1,363불 94센트 곱하기 12 곱하기 25는 40만 9,182불 Total Interest는 40만 9,182불 마이너스 26만 9,551불은 13만 9,631불. 다음은 26만 9,551불의 융자 금액을 3%로 25년간 리파이낸스 할 때의 총 이자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환할 총 융자 원금은 26만 9,551불입니다. 3%의 이자율로 Current Balance 26만 9,551불을 25년 동안 상환할 경우의 Monthly Payment을 웹사이트에서 구하면 1,278불 24센트입니다. 30년 동안 내야 할 총 모기지 금액은 1,278불 24센트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은 38만 3,472불입니다. 이 금액에서 원금 26만 9,551불을 빼면 11만 3,921불이고 이 금액이 이자율이 3%일 때 앞으로 25년 동안 내야 할 총 이자 금액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이자율 3.6%로 25년 동안에 내야 할 총 이자는 13만 9,631불이고 이자율 3%로 25년 동안에 내야 할 총 이자의 합계는 11만 3,921불이므로 그 차이는 25,710불입니다. 그러므로 이자율을 3%로 25년 동안에 내야 할 총 이자가 25,710불만큼 적습니다. 리파이낸스 수수료를 5,000불이라고 할 경우에 그 금액을 제한다 하더라도 25,710불 마이너스 5,000불은 2710불이므로 2710불의 이자 금액이 처음의 이자율 3.6%로 25년을 내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이 경우에는 모기지를 리파이낸스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것은 앞의 예에서처럼 모기지의 총 이자 금액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상환 기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리파이낸스를 고려하실 때에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직접 계산하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집을 구입하였을 때의 융자 이자율보다 현재의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어떤 경우에 모기지를 리파이낸스해야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았는데요. 리파이낸스를 결정하기 전에 리파이낸스 하기 전과 후의 총 이자 금액을 계산해 보고 비교한 후에 이자 금액이 적게 나오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총 이자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Monthly Payment, Current Balance, Total Payment의 세 가지 항목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파이낸스 수수료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짧지 않은데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감사의 뜻으로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리파이낸스를 결정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한 후에 리파이낸스를 하는 것이 이자가 절약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지라도 집을 오래 소유할 것이 아니라면 굳이 리파이낸스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리파이낸스를 할 때에 3,000불에서 5,000불 정도의
리파이낸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계산상 리파이낸스 하는 것이 이자가 절약이 된다고 할지라도 집을 오랫동안 소유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5년 정도를 소유하지 않는다면 3,000불에서 5,000불의 비용을 들여서 리파이낸스 하는 것은 사실상 손해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 리파이낸스를 하실 때에는 주택의 소유 기간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